급한 불은 껐지만 FOMC 빅테크 실적 주목. 주식시장이 4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주간 상승입니다. 연말 랠리를 이끈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가운데 갖가지 악재가 부각되면서 지속되던 급락 장세는 일단 진정된 듯합니다. 매섭던 외국인 매도세도 수그러들면서 코스피는 2,400 중반대에서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주 몰려있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미국의 통화 정책을 논의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지켜보면서 시장의 지지력과 반등 탄력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8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6일 2,478.56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보다 0.23%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이 5.87%, 전기가스가 4.95%, 보험이 4.8%, 금융이 4.33%, 운수장비가 2.7%, 유통이 2.09%, 건설이 2.03%, 통신이 2.01%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2.36%를 비롯해 의료정밀이 마이너스 2.36%, 동의목재가 마이너스 2.13%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주간 9,309억 원어치의 주식 현물과 1,108억 원어치의 코스피 200 선물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현 선물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인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기관도 2,732억 원어치 주식 현물을 순매수했으나 개인은 1조 1,50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1,140억 원과 727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3,12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37.24로 일주일 전보다 0.64% 하락해 3주째 내림세를 지속했습니다. 작년 한 해 18.73% 올라 수익률이 27개 주요국 중에서 13위에 랭크됐던 한국증시는 연초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6.66% 하락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3.38% 내렸습니다. 연초 수익률이 유일하게 한국보다 부진했던 홍콩과 중국 증시도 지난주 중국 정부의 대규모 증시 부양책 발표 뒤 급반등하면서 한국을 앞지른 상태입니다. 한국 증시의 이 같은 부진은 과도했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서 부상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중동 위기와 양안 충돌 우려, 한반도의 긴장 구조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강화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와 장기화되는 중국 경기 부진과 증시 급락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 자금 이탈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증시 부진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지속되는 국내 경기 부진에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와 고금리, IT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지난해 1.4%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미 상무부는 미국의 경제가 지난해 2.5%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연착륙 기대 속에 최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포어스 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2.54% 올랐으며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2.96%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새해 들어 돌출했던 악재들은 하나둘씩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난 22일에 기준금리를 5개월째 동결하면서 극에 달했던 중국의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는 이튿날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방침과 중국 정부가 2조 위원 규모의 증시 안정기금 투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부진으로 확산됐던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도 대만의 TSMC의 실적 개선에 이은 SK하이닉스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진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의 5배가 넘는 3,46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고 지난 25일 발표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코스피의 차별적인 약세를 야기했던 4분기 실적 불안과 중국의 디스플레이션 우려 및 증시 폭락은 진정되는 양상이라며 SK하이닉스의 실적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의 반등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강도는 약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웅천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반등은 아니어도 천천히 회복될 것으로 본다라며 중국의 부양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 기업 실적과 FOMC도 중요한 이벤트여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인 FOMC가 열리는 데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FOMC가 열리고 미국의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도 있으며 애플을 비롯한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증시 움직임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라며 만약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연준의 스탠스가 그리 긴축적이지 않다면 지난주와 같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향이 정반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상혁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나 인텔처럼 실적에 조금만 미스가 나거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며 애플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고 월말 월초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많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테슬라는 4분기 실적 악화로 지난 25일 하루 동안 주가가 12% 이상 급락했으며 인텔은 양호한 4분기 실적에도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탓에 26일 22% 떨어졌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상황이어서 FOMC에서 나올 메시지의 파급력이 종전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이번 주 주식시장인 보합 정도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많이 내려와서 반영됐기 때문에 연준이 약간 매파적으로 나오더라도 11월에 우리나라 산업 활동 동향과 수출 지표가 약간 개선되는 쪽으로 나오면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소연 신영증권연구원은 지난주는 낙폭 과대 때문에 약간 반등했지만 재차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준율 인하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고 FOMC에서도 금리 인하나 양적 긴축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FOMC, 미국의 고용보고서 등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다라며 통화정책과 경제지표의 방향성은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가 움직임은 실적이 결정할 공산이 크고 한국 증시는 빅테크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제한적인 반등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전망치를 NH투자증권은 2410에서 2530으로, 한국투자증권은 2420에서 2520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